난 주역세, 지은세. 난 주역세 맛있게 연락해. 그래. 잘한다 그래. 자, 하여튼 오늘 삼각함수 활용 파트가 이제 시험 범위죠. 시험 범위. 다들 잘 직관을 채워왔겠지? 반응 없다. 반응 없는 거 보니까 직관을 하나도 못 채웠구만. 가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게 어떤 수열이었죠? 야, 너무 가깝다 근데 여기는 진짜. 일정한 차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1, A2, A3 이런 수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항 사이의 간격이 항상 뭘로 일정한? D로 일정한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과 합을 구하는 공식을 배웠었고 요 친구의 일반항을 내가 AN이라고 잡았을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 1층에서 n-1층 올라가면 됨.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유도리 있게 좀 사용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등차 중앙, 잠깐만, 이거 화질 좀 깨끗하게 나오니? 오케이, 좋아. 하여튼 등차 수열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그 성질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A1, A2, A3가 등차 수를 이룬다. 뭘 알 수가 있죠? 두 개를 더한 게 가운데 놈 몇 배? 두 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등차 중앙을 합을 이용할 때 많이 활용을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정의를 하고 요 SN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요거랑 요거를 더한 값이랑 요거랑 요걸 더한 값이랑 다 뭐 할까?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등차 중앙을 설정을 하면 등차 중앙은 가장 가운데 있는 항이니까 A1 더하기 AN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요 값 자체가 만약에 이 N 자체가 홀수였을 때 가장 한가운데에 요 친구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짝수더라도 누가 됩니까? 가장 한가운데 있는 이 두 놈이랑 값이 동일하겠죠, 어쨌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A1 더하기 AN 나누기 2 요게 등차 중앙이고 거기에다가 항의 개수만큼을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의 합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그래프 하다가 A반은 터졌었지? 아닌가? 그 정도 아닌가? 갑자기 막 엄청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서 조금 멘탈이 나갔는데 오늘은 좀 멘탈이 괜찮나요? 아니요. 그것도 안 괜찮아? 그거는 안 보고 왔어. 잘했어. 오늘 다시 보면 되잖아. 그지? 주제 안 나오죠? 그런 거. 안 나와요. 오늘 주체는 되게 쉽게 냈어요. 무려 정답률 69%. 말도 안 된다, 진짜. 내가 맨날 너네 65%씩 내는데 69%면 진짜. 아니, 근데 사이버 쌤을 너무 어려워요. 거기 파트 때문에. 근데 좀 쫄리긴 하네. 왜 뚫려요? 점수 또 안 나올까봐. 루트에서 알려주면 안 돼요, 루트에서? 다 루트인데. 센비에서 냈는데? 쌤비요? 쌤비 그거 아닌데. 자, 뭘 복습이야. 실력대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할 내용은 등차 수열 합 파트의 3번 부분부터 먼저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 파트는 뭐냐면 이 등차 수열 합 자체를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다가 포인트거든요.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다가 포인트고요. 그래서 요 등차 수열의 합을 이제 우리가 일반항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SN은 2분의 자 제가 그냥 첫째 항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2A 플러스 n-1D 곱하기 n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조금 정리하게 되면 2분의 dn제곱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항들을
좀 정리하면 2분의 2a-dn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환에는 이제 여기를 그냥 라지 a라고 잡고 놔뒀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등차 수열의 합은 이참수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그래프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그냥 거기 그려져 있는 대로 그대로 그릴게요.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상황을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가 N축이 되겠죠. 그래서 N축과 만나는 점은 한 2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가장 무조건 지나는 점이 딱 하나가 있지. 뭐야? 그치. 원점을 반드시 지나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항이 없기 때문이겠죠. 상수항이 없어서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돼. 근데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봐. 그럼 어차피 N축, 우리가 N은 자연수기 때문에 1사분면과 4사분면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프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면 볼 게 전혀 없어요. 계속 항이 계속 감소만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공차가 무슨 수니까? 음수거든? 왜냐하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공차도 음수예요.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음수였다가 공차가 음수니까 계속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전혀 수열에 변동이 없잖아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잘 안 다뤄요. 잘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다뤄. 알겠지? 함수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형태밖에 안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 아니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땐 반대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 가장 가운데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를 축으로서 해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절대적인 풀이는 아닌데 여튼 그래프로 해석하는 나중에 제가 뭐 오늘 브랜치 문제 하나 또 풀어보면서 한번 더 해볼까요? 그 브랜치 문제? 왜? 최악이에요. 우리 최악까지야.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SN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실수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축 위에 이렇게 달랑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림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요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른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일단 여 그림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 요 상황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고? 1.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얼마? 3. 여기 얼마? 4. 여기 얼마? 5. 여기 얼마? 6. 여기 얼마? 7. 여기 얼마? 8.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냐? 잘 봐봐. 여기 점들은 어떤 점들이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S1이기 때문에 S1은 A1과 같겠죠? 그리고 S2는 뭐랑 같아요? A1 더하기 A2가 되는 거야. 알겠지? 관점 자체를 이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각 항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각 항들의 합을 보셔야 돼요. 그게 조금 쉽진 않아 처음에.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하다 보면 SN이 언제가 되는 지점이 발생을 합니까? 0. 최대가 되는 지점이 발생을 하겠지? 네. 최대가 언제 발생해요? 저 4. N은 4에서 발생하겠지.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우리 지금 얘는 공차가 무슨 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음수라는 걸 알고 있지. 음수. 그러면 이 친구는 공차가 음수인데 첫째 항은 무슨 수입니까? 양수죠.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첫째 항이 양수였다가 그치? 이렇게까지만 쓸게요. 첫째 항이 양수야. 그리고 S2가 되면 A2를 더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A2를 더할 때 올라가서 내려갔어. 그러면 이것도 양수를 더했으니까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A3도 S3가 올라갔으니까 양수니까 올라갔겠죠? A4도 양수였으니까 뭐 할까?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A5부터는 갑자기 값이 내려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여기까지 더하고 여기 더했을 때 값이 작아졌잖아. 그럼 얘 값이 얼마라는 거야? 음수라는 게 추론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S3랑 뭐랑 같아요? S5랑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 상황은 S5를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나요? 괜찮죠?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으니까 소거되면서 A사랑 A5를 더한 게 얼마다? 0이라는 게 발견되는 거야. 그럼 A사랑 A5를 더해서 0이라는 거는 얘랑 얘의 부호는 반대인데 절대값은 뭐한 녀석? 같은 녀석이란 뜻이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 0이겠지. 자, 그럼 생각해봐. A6이란 녀석도 얘랑 더하면 얼마일까? 0인 거야. 왜? 여기서부터 등차 중앙을 만들어냈을 때 그런 일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요거랑 요거 더한 거랑 요거랑 요게 더한 게 같아지겠지. 이해가 되니? 여기를 기준축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A7이라는 녀석과 A2를 더한 녀석도 얼마? 0이겠죠. 그리고 A8이랑 A1을 더해도 얼마가 되니? 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더하면 A1부터 A8까지 더하잖아? 그럼 다 0이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 S8이 얼마다? 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요런 구조를 띠고 있다. 등차 수열 자체가. 알겠니? 무슨 말이에요? S4랑 S4도 A5랑 A4 더한 게 0이라고요? S3랑 S5랑 같지? 네. S5를 S3 더하기 A4 더하기 A5로 바꿔도 되지? 네. 그럼 S3랑 얘랑 같을 거 아니야? S3랑 뭐가 같아요? 어? S3랑 그러니까 S3랑 S5가 같잖아 지금. 네. 요게 같으니까 얘로 바꾸면 네. 얘랑 얘가 같겠지? S3랑 S3 더하기 A4 더하기 4요? 왜냐면 얘가 5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가 3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4번째 항과 5번째 항을 추가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럼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얘가 사라지면서 0 되고 A4 더하기 A5가 0이지.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고. 첫 번째 그림 잘 기억하세요. 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요 그림은 요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반드시 뭐가 있다? 최대. 축이 최대값이다. 됐어? 그럼 축이 최대값인 경우에는 잘 들어봐봐. 내가 이거 왜 하는 것 같아? 킬러 맞추려고. 뭐 킬로 맞추려고도 하는 것도 있지만 등차 수열 합이 얘들아 제일 어렵게 나와. 등차 수열 일반 항에서는 어렵게 안 나온다. 합에서 항상 어렵게 나와. 알겠지? 그럼 등차 수열 합에서 어렵게 나오는데 등차 수열 합을 합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있으면 문제는 아니고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합을 뭘로 해석하고자 하는 거야? 일반 항으로 해석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과정을 지금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축에 최대값이라는 정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축이 지금 최대값이야. 이해가 되지? 아니면 S2n이 0이면 돼요. S2n. 왜? 여기가 지금 무슨 수야? S8이 0이잖아. 8이 무슨 수야? 짝수잖아. 그래서 짝수에다가 요거를 그 S2n, 여기가 짝수항인 거 알겠죠? 그래서 짝수를 집어넣었을 때가 0이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를 기준해서 여기가 어떤 거? 4를 기준해서 이제 5부터는 어떤 값이 나와? 자기의 반대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수열에서.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알겠지? 어차피 상황은 3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요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됐니? 두 번째 상황 가자. 눈에서 내가 봤을 때 뭔 소리야 저게.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가 딱 붙여요. 됐죠? 그리고 얘가 여기랑 여기가 딱 붙여요. 됐죠? 똑같이 여기랑 여기가 같아져요. 됐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같아지는데 이번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치, 꼭지점에 최대값이 없는 거야. 그렇죠? 여기가 지금 딱 비어있는 상황. 됐니? 요 상황이면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지금 4가 되고 여기가 지금 5가 되고 여기가 지금 얼마가 돼? 6이 되는 상황이야. 괜찮니? 그럼 여기가 얼마? 7이니까 자, 이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축의 최대값이 있다 없다? 없지만 어떤 값이랑 어떤 값이 같아지는 상황은 있거든요. 3, 4. 그치? 뭐 3, 4, 그 다음에 2, 5, 1, 6 이런 애들이 같아지는 그 시점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홀수 번째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 이해가 되니? 왜? 2차 함수의 축대칭에 의해서 요거랑 요거 더한 거랑 요거랑 요거 더한 거랑 요거랑 요거 더한 거랑 요거랑 요거 더한 게 같아요. 맞나요? 왜? 0과 6, 0과 7 더하면 7, 1과 5,
0과 7 더하면 7, 그 다음에 1과 6 더하면 7, 2랑 5 더하면 7, 3과 4 더하면 7.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볼 거야. 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홀수 여기 S7 7이 그러니까 S7 말고 S3, S5, S9 걔네들이 만약에 0이 된다면 그런 정보가 있다면 뭔 말인지 알겠어? 일반화 시키는 거야. 일반화. 문제 조건에 S6은 0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럼 쟤를 생각해야 되고 S9가 0이다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여기를 생각해서 얘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9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등차 수열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볼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S3랑 S4가 어떻대? 같대. 그럼 S4를 뭘로 바꿔요? S3 더하기 A4. 생각보다 이 작업이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 수열에서. 그러니까 약간 요런 센스. 그럼 소거되면서 A4가 얼마? 0. 그렇죠.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떤 포인트? A4가 0. 아까 여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N은 4를 기준으로 뭐가 생겨버려? 자기의 마이너스 버전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그래서 합이 0을 만족하는 구조인데 이번 이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냥 얼마? A4가 0이에요. 등차 수열 중에 0인 지점이 발생을 한다 이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잘 봐. S2랑 S5도 같습니까? 네. 같죠? 그럼 얘를 이렇게 또 바꿔보자. S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아까 A4가 얼마래? 0이래. 그러면 요 친구랑 지금 요 친구가 같은데 S2랑 S2랑 소거시키면 A3, A4, A5가 0이지. 맞아? 근데 A4가 0이라며. 그럼 A3랑 A5 더하면 0이겠지. 그럼 또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의 복제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마이너스 부호만 바꾸고. 알겠어? 그래서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조건식에 나오잖아? 그럼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야. 왜? 수열이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12. 그 다음 만약에 여기가 첫 번째 항이고 여기가 다섯 번째 항이고 여기가 0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조건들이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4개니까 11로 3, 9, 6, 3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가 되니까 합이 0, 0, 0을 띄고 있겠지. 0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알겠니? 걱정하지 마. 지금 이해 못해도 나중에 고쟁이나 어려운 문제급 들어가면 이런 거 한번 계속 설명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런 거 있다 정도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딱 듣고 쫙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정도 있다 정도는 기억해둬요.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자, 아무거나 숫자 하나 얘기해봐. 1. 좀 숫자 두 자릿수. 24. 너무 크잖아. 알았어. 24. 자, 그 다음 숫자. 작은 거. 그렇게 작게 한다고? 오케이, 3. 자, 그러면 여기 등차 수열 띄고 있으면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21. 아니 그러니까 그치. 공차가 마이너스 21.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8? 그 다음. 마이너스 39. 29. 자, 우리 홍민용 씨와 고민재 군이 만들어낸 수열은 개판의 수열이죠. 그죠? 왜? 이 친구는 양 사이드 더해도 0이 되는 게 없어. 그리고 갑자기 지 멋대로 바뀌어. 그치? 그럼 이 친구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질까? 이게 포인트겠지? 자, 분명 얘기하지만 이 친구는 그래프로 나타내잖아? 합이 0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네. 합이 0 되는 게 발생을 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수열부터 A1부터 시작해서 어떤 수열까지 합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기억해야 돼. 이 가운데에 중앙이 있고 그 중앙이 0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 만약에 K가 홀수면 실제로 가장 중간에 있는 항이 0인 거고 얘가 짝수라면 가상의 중앙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쵸? 0.5 막 이런 거. 그런 애가 0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되게 특수한 상황이야. 생각보다 합이 0 되는 거. 근데 이런 애들 봐봐. 합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진짜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막무가내의 수열들은 나타냈을 때 반드시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요. 알겠죠?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없다고. 이거 어디 갔어? 이런 애들이 없다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계산해 보면 여기가 유리수가 나와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뭐 이렇게 나와. 알겠지?
아, 거의 유리수겠죠? 무리수 거를 안 나올 테고. 유리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등차수열의 합을 어려운 문제들은 뭘로 끌고 가는 거야? 이참수로 갖고 가는데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있다면 뭐다? 정역이 자연수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쉽지가 않아. 알겠지? 왜 내가 이걸 설명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등차 수열 합이 뭐랑 관련돼 있어? 이참수랑 관련돼 있어. 이참수는 뭐랑 관련돼 있어? 축대칭과 관련돼 있어. 그러면 평가원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쪽에서 당연히 이 점을 많이 활용을 하시겠죠. 이 기하학적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거래. 그리고 그 기출 문제집이 여러분들의 시험에 고스란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석할 때 포인트가 이참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친구는 최대값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 최대값은 있겠죠. 그죠? 27. 대신에 27이 그러면 딱 요렇게네. 요런 느낌? 인정?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첫 번째 항 24, 두 번째 항 27. 듬성듬성이죠. 그죠? 세 번째 항 얼마야? 9. 뭐 이런 식으로. 됐죠? 27. 잠깐만.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는데? 살짝. 이런 느낌. 첫 번째 항역이, 두 번째 항역이, 세 번째 항역이. 간혹가다 나와. 근데 얘가 많이 나올까? 얘네들이 많이 나올까? 얘네들이 많이 나올까? 얘요. 왼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거야. 알겠지? 잘 기억해두기. 오케이? 그래서 트리거는 뭐냐면 트리거.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이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트리거가 뭐냐면 최대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S값이 0이다 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S값끼리 S3, S5가 같다 뭐 이런 식의 형태의 조건들이 정해져 있거나 그러면 반드시 축 설정에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라는 점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치 14번을 잠깐 그냥 글만 좀 읽어볼게. 브랜치 14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 조건에서 발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맞다.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됐어? 우리 끝없는 논쟁을 펼쳤던 그거 어떻게 됐어? 누가 해오는 거였어요? 누가 해오는 거였어요? 해오는 거 아니었어? 시훈아? 제일 처음에 제시한 사람이 시훈이 아니야? 나 일단 못 알아보긴 했거든. 어제 연구 수업 때문에. 하여튼 주말 동안 한번 잘 알아와봐. 풀 거예요, 14번? 그냥 해석하는 방법만 알려줄게. 알겠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등차 수열이야. 자, SN이 다조만이래. 가조건을 보자. SN은 n이 7과 8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봐봐. 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는 7과 8에서 최소를 갖는다. 일단 S7과 S8이 같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최소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프 경은 이렇게 생겨야 돼. 그래서 공차는 자연스럽게 양수다라는 조건으로 일단 끌고 갈 수 있어. 이해가 되니? 그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해. 그럼 간단하게 SN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반드시 어떻게 생겼다 했어?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서 7과 8이 딱 정확하게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이다 라는 소리야. 그럼 가운데 축이 얼마라는 거야? 7.5라는 소리야.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보세요. 합이 얼마야? 7과 8 합 얼마야? 15. 얼마? 15. 그렇지. 그럼 짜증내. 나 화내? 자, 합이 얼마라고? 15. 15. 그러면 여기가 얼마? 0. 여기 얼마? 15. 오케이? 저기가 뭐지? 왜지? 축대칭. 축대칭.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가 7, 여기가 8. 두 개 더하면 얼마? 15. 여기가 0, 여기가 15. 이렇게 판단이 된다. 알겠지? 그러면 S15가 0이다를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S71과 S8이 같다 해서 너네가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여기에 홀수가 온다는 건 중간에 무슨 항이 있다는 거야. 홀수 개들의 합이잖아. 홀수 개면 가장 가운데 0이 되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짝수 개면 가운데 0 되는 건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알겠니? 예찬아? 듣고 있니?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A8이 얼마다? 제로다 라는 사실과 공차가 양수다 라는 사실, 이 두 가지까지 알 수가 있게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절대값 SM 뭐 이런 말 나왔거든. 절대값 SEM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함수로 해석하면 된다니까? 어떻게? 접어 올려요.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죠? 요 친구가 절대값 SN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까 7이라고 했고 여기가 지금 8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162를 찍는 m이 존재를 해야 된대. 그리고 m은 8보다 커야 된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 절대값 SN과 162가 만나는 방정식으로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SN과 절대값 씌운 게 162가 되는 거, 162 대충 꺼봐. 여기가 162라고 가정을 하자. 됐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에 뭐라 나와 있어? 8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보단 오른쪽에 m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m이 되고 여기 얼마? 2m이 된다. 그럼 뭐 당연한 거지만 SM과 SEM은 서로 원래 값이 달랐어. 그치? SM은 음수 값이었어. 마이너스 162. 그 다음에 SEM은 무슨 값? 양수였죠? 162. 그래서 SM은 마이너스 160이고 SEM은 플러스 160이다. 요걸 이용해서 식을 나열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냥 그래프 풀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프는 말 그대로 뭐야? 해석의 도구야, 얘들아. 해석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 뭐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있겠죠. 알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도 안 된다. 그래프에 또 의존하는 것도 안 좋아. 가끔씩은 수식도 해결해야 돼. 그래서 수열 파트가 만만치가 않은 파트입니다. 여튼 잠깐만. 아이고 이거 하여튼 요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가 나를 만족하는 조건을 먼저 좀 찾아야 되잖아. 그치? 가 나를 잠깐만. 자, 하여튼 다시. 하여튼 다시. 요 가나 조건에서 포인트 잡아야 될 그 뭐예요? 17이 제일 크대요. T17이 제일 크다. 근데 이게 절대값 씌워져 있기 때문에 뭐 판단할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요 A1부터 AN까지는 봐봐. 첫째 항이 50이잖아. 나름 약간 여기만 봐도 공차를 알 수가 있거든. 공차가 무슨 수인지 알 수 있지. 음수요. 그렇지. 무조건 음수인 거 알겠어? 네. 왜? 왜냐면 17보다 18이 아니 말고 그냥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정수래. 그냥 이 정도만 보고 공차가 왜 양수가 아니라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요. 그치? 그것보다 조금만 더 괜찮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공차가 만약에 양수잖아. 그럼 초항이 50이야. 그 다음에 둘째 항은 50보다 커지겠지. 네. 그럼 계속 뭐만 해? 증가요. 계속 증가만 하잖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거야. 야, 이거 웃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는 아니 진짜 내가 우와 문제 왜 내겠냐고. 그러면 하여튼 공차는 무슨 수입니까? 음수입니다. 알겠죠?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접어 올라간 게 이게 TN이겠지, 그지? 절대값 SN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따라왔어? 그럼 여기서 T17이 제일 크대.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이라고 하기에는 여기도 이제 최대값이 계속 이제 존재를 하는 거니까. 약간 주변에서 최대값이라고 하자. 이걸 이제 미적분의 원에서는 아주 뭐라고 부르면 돼? 뭐라고 불러요? 이거까지 안 갔어? 극대값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나왔다. 하여튼 그래서 T17이 대충 그러니까 축에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언저리에 있으면 되겠지. 축에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T17이 제일 크고 그다음 뭐 16, 그다음 뭐 15 이런 순으로 18 이런 순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겠지, 그렇지? 그러면 항상 얘기해야 돼. 최대를 가졌다라는 거는 SN이 SN이 최대를 가졌다는 거는 그 다음 쪽부터는 왜 값이 작아지냐면
등차 수열 기준에서 무슨 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음수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이야. 알겠니?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어?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항이 생기는 게 언제일까? 18. 그렇지. A18에서 음수가 나와야 돼. 이해가 되니? A17까지는 양수였겠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겠지. 그러다가 A18이라는 음수를 더함으로써 정점을 찍다 내려가는 느낌 보여요? 그럼 뭐야? 결국 이게 해석이 되잖아. 그럼 뭐야? 50 마이너스 무슨 D가? 17D가 플러스 17D겠지? 그게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넘기면 17D라는 녀석이 뭐보다? 마이너스 50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 그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D는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17분의 50보단 작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 얘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 마이너스 51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얘는 그것보다 마이너스 2점 얼마겠지. 그래서 D가 될 수 있는 건 뭐부터? 마이너스 3부터 쭉 내려가도 되겠지.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마이너스 4 이런 애들이 올 수 있을까? 모르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조건 하나 더 있는 게 A17은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50 더하기 16D는 0보다 크다. 이걸 통하면 우리가 이제 또 D에 대한 범위를 또 제한 걸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정리해보자. D가 마이너스 17분의 50보다는 작아야 되고 D가 뭐보단 커야 돼? 마이너스 16분의 50보다는 커야 돼. 얘가 한 마이너스 3점 얼마거든요. D가 마 3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돼? D가 딱 마이너스 3일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정보까지 나왔으니까 사실 이 TN이 완벽하게 구축이 된 거야. 진짜 왜 자꾸 휴대폰 그렇게 떨어뜨려 줄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이 됐죠? 오케이? 그럼 첫째 항 50이고 공차가 마 3이니까 우리 SN도 잡을 수 있고 TN도 다 잡을 수 있는 거야. 끝났어 이제. 오케이? 다만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야? 뭐 당연한 수열인데 이 수열은 아까 세 가지의 그림 중에서 몇 번에 해당되는 수열일까? 두 번째. 몇 번에 해당될까? 첫 번째, 세 번째. 왜 그래? 세 번째잖아. 왜요? 합이 0 되는 게 단 한 개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 어떻게 알아요? 아니 잠깐 조금씩만 생각해봐. 50, 47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50을 뺐을 때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어느 순간에. 그치? 3 더하면 여기 2가 될 거고.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마이너스 3 이런 구조를 띄고 있잖아. 그러면 음수가 되는 기준에서 합이 0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0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야, 그 아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합이 0 되는 게 있다니까? 근데 얘는 합이 0 되는 게 있겠어? 없겠어? 딱 봐도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3번의 그래프가 되겠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약간 요런 게 스쳐 지나가듯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포인트고, 여튼 이제 끝내자. 그래, 아우, 씨, 힘들다, 씨. 이게 뭐야? TN이라는 녀석이 TN 플러스 1보다 커지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항이 더 커져야 되겠지. 그럼 전항이 더 커질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자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여기를 생각하겠지. 그럼 답이겠어? 답 아니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감소함수의 감소 수열의 느낌 좀 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약간 내려가는 수열은 이쪽을 좀 보면 되나? 이쪽을 가다가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올라가는 느낌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여기에 최대가 언제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오겠지. 그치?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SN을 잡아야 돼요. SN 잡아봅시다. SN은 AN부터 먼저 잡아야 되나? AN 얼마? 50 플러스 47x, 마이너스 3x 플러스 47. 53. 53.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SN은 2분의 첫째 항이 50이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103 곱하기 얼마? n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0 되는 값 찾았잖아. 0 되는 값이 얼마였어? 3분의 103. 103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3분의 103의 위치에 현재 있다. 그럼 얘가 대충 얼마야? 34점 얼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근처에 누가 있겠어? 34. 34랑 35가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34점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34점 정확하게 얼마인지만 좀 체크해보자.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점이 있지. 34.3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어디에 좀 기울어져 있을까? 34에 조금 기울어져 있는 거 알겠어? 34랑 거리가 좀 더 가까운 거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 여기가 34, 여기가 35. 맞죠? 그래서 언제까지야? 33, 34일 때가 라스트 지점이 되겠네. 이해가 되니? 물론 수식으로 해석해도 되긴 하는데 그게 뭐 쉽진 않아가지고 요런 뉘앙스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얘들아, 그 다음에 넘겨서 뭔 소리야? 아직 고기를 안 했는데. 그리고 등차 수열에 대한 렘마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제가 어떤 느낌으로 설명을 했는지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렘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될 겁니다. 물론 약간 좀 영어가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5번 일반항과 합과의 관계인데 이거는 뭐 빨리 넘길게요. 우리가 이제 SN이라는 녀석이 이거죠. 맞죠? 그러면 SN-1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게 되죠? 그럼 SN에서 SN-1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왜 n은 2 이상이 붙을까? 1이면은요 밑에가 0이 되는데요. 맞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2 이상을 항상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여기 있는 친구를 계산을 하면 어쨌든 AN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요걸 안 붙여서 여기다가 막 1 집어넣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1 집어넣으면 답이 아예 다른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n은 2 이상을 꼭 붙여주시는데 어느 정도 나중에 숙달되면 굳이 안 붙여도 되는 경지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단 성실하게 해주시고 아휴 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건 어떻게 찾으면 될까? 그냥 SN을 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S1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게 A1과 동일하겠죠. 요걸로 그냥 A1을 찾아내면 돼. 알겠지? 어렵지 않죠? 근데 위에다 1 집어넣으면 다르게 나와요? 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요런 얘기를 조금 다루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쓰느냐? 이게 언제 쓰느냐면 만약에 조건에 뭐가 있을 때 SN이 있고 됐죠? 구하고자 하는 것이 좀 재구성이 돼야 돼요. 수열들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묻고 있는데 갑자기 홀수들의 항을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수열들을 갑자기 재구성을 해. 이해가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조건식에서 SN을 통해서 누굴 끌어내고 AN을 끌어내서 그 AN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다시 수열을 바꿔서 합을 처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SN에 그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예제만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시면 자, SN이 아래와 같대요. SN은 n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N은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SN-1을 여기서 구해주면 얘는 계산해봐. 암산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빼요. 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니? AN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야? 2N 마이너스 4. 요것도 계산해보면 AN이 똑같이 2N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알겠죠? 왜요? 어차피 상수는 소거되기 때문이야. 괜찮니? 그럼 잘 봐. 차이를 보여줄게. 내가 여기서 A3를 구해봐. 답이 얼마니? 당연히 2겠지. 여기서 A3를 구해봐. 당연히 2겠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덧 1 넣어봐. 얼마야? A1은 여기다 1 넣어볼까?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하지만 잘 봐. 여기 SN에다가 1을 넣는 것도 되죠. S1은 얼마야? 마이너스 2. 여기 S1은? 마이너스 1이요. 그렇지. 얘네 두 개는 다르고 얘네 두 개는 같죠. 이해가 됩니까?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얘들아?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왜? 첫째 한과 그게 같잖아요. 상수항 있고 고제이다. 그렇지. 여기다가 1을 넣고 SN에다가 1을 넣는 게 같잖아. 이해가 돼? 다시 우리가 원래 어떻게 구했어야 됐어? 요렇게 구했어. 그래서 보통은 n이 2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1을 집어서 A1을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거랑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게 같으면 굳이 2 이상을 쓸 필요 있나? 1 이상을 쓰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니? 표정 보니까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근데 SN이요. 상수항 있을 수가 있어요. 조용해봐. 됐어? 됐어? 네. 이거 다시 설명해 줄게. 이거 참, 잠깐만. 자,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 n이 몇 이상? 2 이상. 2 이상. 예찬아, n이 몇 이상? n이 몇 이상? 2 이상일 때. 그러면 S1을 이용해서 A1을 찾아줘야 된다. 왜? 얘는 A2부터 계산이 되니까. A2, A3, A4.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이 조건을 봐봐. 이 첫 번째 예시. 내가 여기다가 1을 넣나 여기다 1을 넣나 같아 틀려? 같아요. 같잖아. 이해가 돼? 같으면 여기다 그냥 1을 넣어도 되잖아. 2를 무조건 2 이상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다 1을 넣어도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기 반면 여기를 봐봐. 내가 왜 이렇게 쓰게 했냐면 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얘를 봐봐.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랑 S1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같아 틀려? 다르잖아. 그치? 실제로 진짜 A1은 누굴까? 당연히 얘겠지. 얘가 진짜 A1이야. 그러니까 얘를 써줘야 된다고 원래는.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n은 2 이상을 써야 돼.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잘 들어. 그게 2번에 대한 내용이야.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라면 A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등차수를 이룬다. 자, 들어보세요. 얘는 뭐라고? 얘는 초항부터 등차수열이야. 무슨 수열부터? 초항부터 등차수열을 띄고 있어. 괜찮지? 초항부터 등차수열 띄고 있어. 지우야, 알겠지? 얘는 상수항이 있어 없어? 있어요. 몇 항부터? 2항부터 등차수열 띄는 거야. 알겠니? 몇 항부터? 2항부터 등차수열을 띄는 거야. 왜? 2항부터 등차수열 띄잖아. n이 2 이상일 때. 이해가 되죠? 차이가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SN의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수열의 합으로 보고 첫째 항부터. SN의 상수항이 있으면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로 보고. 차이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상수항이 있으면 여기다 1 넣어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1 넣고 2 넣고 3 넣어도 상관없다고. 알겠어? 근데 상수항이 있으면 1 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어디다가? 여기다 1 넣어야 돼. 그래야 A1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라. 알겠지? 그래서 제가 낮은 반을 가르칠 때는 그냥 이렇게 외우기 시켜요. 하지만 여기는 상위반이잖아. 어때? 이거 보고 상수항 있네? 잘 구분하고. 상수항 없네? 이건 첫째 항부터 됨. 집어넣고. 바로바로 생각하라고.
알겠니? 됐어요. 이게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속기법 있죠? 등차 수열은 참 좋은 친구예요. 우리가 SN에서 AN으로 만드는 속기법이 있거든요. 바로 뭘 활용하면 됩니까? 미분을 활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미분을 활용해서 SN에서 AN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속기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원래 미분이 다항함수를 미분할 때 차수를 뭐 하는 행위야? 낮춰요. 낮추는 행위 아닌가? 그치? 근데 2차에서 생각해봐. SN은 몇 차씩이야? AN은 몇 차? 1차. 그렇지. 얘 미분이 가능하다고. 알겠어? 그러면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이에요. 들어보세요.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이에요. 그럼 미분을 할 거야. 미분을 하게 되면 잘 들어. 여기 있는 차수를 밑으로 하나 내린다. 그럼 얼마? 2가 되지. 괜찮니? 됐어? 그 다음에 n을 그대로 써준 상태에서 2차는 1차로 차수가 내려가요. 괜찮죠? 자, 그럼 1창 미분하면 몇 창? 이거 상수항.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대로 써주면 돼. 괜찮니?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미분이야. 근데 미분은 연속적인 거고 얘는 떨어져 있잖아. 그걸 이산적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최고차항만큼을 빼줘야 되는 조금 그게 있어. 다른 점. 미분과의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계산하면 얼마야? 2n 마이너스.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럼 미분을 통해서 굳이 우리가 SN, SN-1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속기법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건 언제일 때만, 거기 포인트에도 나와 있지. 언제일 때만. 포인트를 봐봐. 뭐라고 적혀 있어? AN이 등차 수열 혹은 SN이 2차식이 아니면 위 속기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일 때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등비 수열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밑에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보자. 자, 앞에 봐봐. 난 이제 이렇게 해석할 거야. SN이 몇 제곱? 2제곱. 이거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1 더하기 A3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2차식이잖아. 얘를 가지고 미분을 해.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자, 얘가 내려오니까 2배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3이랑 곱해져서 6n에 1승 되는 거 알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2가 밖으로 내려오면서 곱하기 3이랑 만나가지고 6대에서 마이너스 6n에 1승 되는 거 오케이? 그리고 2n은 상수항이니까 2가 되겠지? 거기다 누굴 빼면 돼? 마이너스 3만큼을 빼주면 돼. 됐니?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얼마? 5가 되겠지. 됐죠? 자, 잘 들어. 난 이 무서워. 속해법 쓰면 되게 쉽게 풀잖아. 자, 상수항 있다 없다?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것만 잘 잡으라고. 알겠니? 상수항 있잖아.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안 돼요. 어디다가? 여기다 1 넣어야 돼. 그래서 A1을 구하면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4가 될 거고 A3는 여기다 넣어도 돼. 마이너스 18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차이만 잘 잡으라고. 알겠니? 만약에 문제에서 요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상수항 있어 없어? 없지. 원래 아까 플러스 5 상수는 미분하면 0돼요. 그냥 사라져. 바람과 함께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미분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1 넣어봐. 얼마?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똑같지? 얘는 여기다 1 넣어도 된다고. 상수항이 없을 때. 오케이? 그 차이점만 잘 기억을 해두라고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9번까지 했었죠? 이제 10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숙제 아니었어요? 10번부터 다 숙제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안 나왔던데. 그래? 그러면 제가 풀게요. 10번을 잘 봐. A7이 얼마고? 50이고 A10이 얼마예요? 그럼 정보 2개 주어졌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그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를 계산하면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AN을 잡을게. 잡으면 자, 얘는 공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n 그 다음 7 넣었을 때 마이너스 21이고 50 들어가면 71이면 되겠네. 괜찮니? 여기까지? 네.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SN을 구하는 전략도 있겠지만 당연히 SN을 구하는 전략은 필요가 없겠죠. 왜 그렇게 되지?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한 게 뭐였어? SN을 직접 구해서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라 SN이 최대가 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게 언제라고? SN이 최대가 되는 시점과 딱 정점을 찍고 난 뒤에 내려가잖아. 그럼 그 다음 번째의 일반항의 값이 무슨 수면 돼요? 음수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AN에 딱 양수 찍고 그 다음 AN 플러스 1부터 음수니까 더하면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결국 얘가 0 되는 N값을 찾으시면 된다. 됐니? 넘기자. N은 뭐보다? 3분의 71보다 커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 23점 얼마니? 따라서 얘가 24니까 정답도 24라고 외치면 안 되고 잘 생각해봐. 해석이 어떻게 된 거야? 24항에서 처음으로 음수래. 그럼 언제가 최대? 그렇지. 이해가 되겠니? 응. 요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 24항에서 최초로 음수가 되니까 이 전항인 23항에서 마지막 정점을 찍고 끝냈다. 됐어? 자, 계속 지금 AN, SN 왔다 갔다 와리가리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SN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 AN으로 돌려서 해석하는 게 좋다. 왜? SN은 2차식이고 AN은 1차식이니까. 알겠죠? 그들의 관계성을 좀 잘 보셔야 되고, 물론 SN을 구할 수도 있죠. SN을 구하면 구해보자. 2분의 첫 장이 얼마인지 모르네. 마이너스 6D니까 D가 아까 마이너스 3이라 했나? 그렇네. 18을 더하면 되니까 68. 68에서 얘 더하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68이니까 139인가? 와우. 곱하기 얼마? N 이렇게 돼요. 그럼 요것도 대충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 어떻게? 아하, 얘는 그래도 나름 살짝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0이고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가 얘가 0 되는 값 생각하면 되잖아. 얼마? 139. 그럼 139를 3으로 나누면 얼마야? 46, 1, 46.3? 그렇지? 개극혐. 그럼 가운데가 얼마야? 23.1 얼마. 됐죠? 맞아? 그럼 23.1 얼마잖아. 그럼 23에 가까워? 24에 가까워? 그렇지. 그러니까 23에 코앞에 있을 거고 24가 저 멀리 떨어져 있겠죠. 언제 최대? 23.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근데 너무 계산이 괴랄하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 알겠지? 다음 11번 보도록 합시다. 자, 11번. 7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래. 이건 뭔 말이야? 배수.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라는 거야. 얼마로? 70보다 작은. 알겠죠? 70보다 작다는 건 70 제외해야 돼. 그러면 5의 배수부터 생각하면 어차피 무슨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뭐 하면 돼? 이거를 첫 항과 끝 항 더해주고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무조건 몫이야. 몫. 어떻게? 5로 오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 1. 5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 2. 5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 13. 개수 몇 개? 13개. 이렇게 잡으면 돼요. 괜찮죠?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7, 14부터 어디까지? 63까지의 합이겠지? 그럼 이거는 뭐 바로 나오겠지? 7 더하기 63 곱하기 얼마? 7, 9, 63이니까 얘가 9면 되겠네. 이렇게 몫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정답일까요? 아니요, 빼야 돼요. 그렇지. 누굴 빼야 돼? 35. 그렇지. 35, 70. 70은 안 빼고 35만 빼주면 되겠네. 그렇지? 계산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합시다. 됐죠? 12번. 미분해 볼 거야. 2분 2의 마이너스 6? 맞나?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준비라. 미분하면 2n-6 나와요? 이게 적분 쓰지 않는데요? 뭐 어디서? 일반항에다 적분 쓰면 그러면은 안 되지. 합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것도 왜 아니에요? 응? 상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미분과 적분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미분과 적분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맞아요. 미분하는 방법대로 가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뭐가 추가가 됐어? 최고차항을 뺀다. 적분도 뭔가 추가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저기 앞에만 적분하고 최고차항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기는 하는데 뭐 적분까지 가. 아, 지금 뭐 그걸로 생각하는 거야? SN 구하기 쉽게. SN 구하기 쉽게?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SN은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2분의 DN제곱 플러스 AN이었잖아. 그럼 D 알고 있잖아. 넣고. 그 다음에 얘가 첫째 항이랑 A1이랑 같아. S1과 A1이 같으니까 A1 알고 있으면, 자, 요걸로 만들어 볼게, 요걸로. SN. 2분의 D제곱이니까 N제곱 써주고. 플러스 AN을 써놓은 상태에서 A1이 얼마야? 마이너스 4니까 그게 S1과 같으니까 1 넣으면 얼마? 1 플러스 A가 마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N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더 낫지 않니? 적분보다는? 하여튼 다시 갑니다. AN은 이제 N제곱 2N-6이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러면 준비나. N은 2 이상일까? 1 이상일까? 1을 1 이상이 되는 거야. 왜? 무슨 항이 없으니까? 상수가 없으니까 1 이상부터 적용을 시켜도 상관없다. 됐니? 그러면 A1부터 A3 해서 어디까지? A37까지잖아. 그럼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어차피. 왜? 전체가 등차 수열이면 일부도 등차 수열 띄겠죠? 맞죠? 그래서 첫째 항이 얼마고? 마이너스 4고. 끝항이 37을 넣으면 되니까 74 빼기 6은 얼마? 68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항의 개수만 곱해주면 정답이겠지. 항의 개수는 몫으로 계산하라 했다. 얘는 2로 나눴을 때 몫이 0이고 얘는 2로 나눴을 때 몫이 18이 되겠지. 개수는 몇 개? 19개가 되겠죠.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주면 돼요. 개수는.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답이 나옵니다. 64, 32니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쉬었다 갈까요? 한 5분 쉬었다. 등비수열 근데 그래 등비수열 금방 하니까 5분 잠깐 쉬자. 5분.